소셜미디어와 컨텐츠 플랫폼의 확장으로 누구나 다 사람들의 어텐션, 주목을 끌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들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컨텐츠가 아닌 사람들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사실 더 이상 TV가 아니라 유튜브가 되어가고 있죠. 하루에만 약 사람들이 2시간 반 정도를 평균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 중에 약 4,700만 명 정도가 유튜브를 매달 사용하고 있을 정도니 사실 그 영향력은 이러한 젠지 세대들을 넘어서 전 연령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화면 속 영상이 단순한 컨텐츠를 넘어 누군가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Z세대 인플루언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코지.0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여진입니다. 저는 주로 춤 릴스나 영상 그리고 가끔 사진 작업 게시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홍보부에 속해서 포스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별 과제를 할 때 PPT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콘텐츠의 주제가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올려보자 하고 올린 것들이 알고리즘을 타게 돼서 그 뒤부터 자연스럽게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있는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자르기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뭐 줌인, 줌아웃, 가끔은 자막 정도로 간단한 편집만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닿는 힘이랑 여기 그 강도만 처음으로 이제 인스타를 활발하게 하게 된 계기가 릴스들이 많은 조회수를 얻어서부터였는데 그 릴스들이 대부분이 오칼 공연을 했던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린 거였습니다. 2020년도에 입학을 하자마자 오칼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유튜브로 댄스 동아리들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러다가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오칼이라는 동아리가 다양한 컨셉과 활동을 한다고 느껴서 오칼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점차 오칼도 성장을 하고 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보통 이런 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에 미리 또는 만나서 빠르게 안무를 딴 후에 한 5번 내외로 찍고 끝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올리고 알고리즘을 타게 됐을 때 인스타에서 랜덤으로 열리는 보너스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투리 돈이 저한테는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올리게 됐다가 제가 뭐를 올려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그 응원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서 지금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학기 때 전공 수업 자료로 썼던 책인데 제가 그때 게을러서 읽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방학을 맞아서 빠르게 채워넣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시 또 전공으로 돌아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춤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다 보니까 저는 전공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 역사라는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축적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대중분들에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이 있다면 길게 오래오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게 꿈입니다. 저의 삶의 변화는 사실 크게 없는데요. 왜냐면 화려해 보일지라도 사실 저라는 사람은 항상 그냥 추리닝 입고 나와서 산책하다가 집 가고 이렇게 삶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존감이라는 게 궁금해서 제가 책을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적혀있던 말이 사람들은 흔히 자존감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평가에 휘둘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사실 이미 남의 인정을 어느 정도 충족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식으로 저에게 안정감을 채워주는 게 지금의 SNS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로워 분들이나 지나가다가 남겨주시는 분들의 응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서 조금 더 새로운 도전이나 계속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출난 재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를 특출나게 좋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하지만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꾸준히 파는 사람들을 시청자들이 함께 응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데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무언가를 좋아하는 태도만으로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 인플루언서의 성공에 대해 교수님께 여쭤보았다.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차별화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브랜드가 되고 거기에 내가 이제 레버리지 해서 어떤 수익 모델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인플루언서에게는 정말 더 중요해요. 뭐 댓글, 뭐 라이브 소통,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공한 인플루언서에게 필요한 건 명확하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각자의 방식에 달려 있다. 저는 현재 구독자 177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민우,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도서관에서 영상 공모전을 당시에 열었었는데 주제는 이제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미 대학 발표들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데 좀 얘기가 돌았습니다. 거기서 약간 인간 강사처럼 발표를 한다든가 혹은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을 짧게 해서 영상 공모제 출품을 했었죠. 1등을 한 겁니다. 그 영상이. 그래서 1등을 한 당시 URL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것이 이제 계속 퍼져나가면서 화제가 되었고 그 기회로 이제 미미누라는 채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제가 기획을 거의 100% 가담했다고 볼 정도로 거의 모든 기획 과정에 제가 다 참여를 하고 총괄 책임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미미생이라는 회사원 꽁트 이제 체험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면접과 발표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 질문을 짠다든가 이제 발표 기획안을 구성하고 PPT를 제작하는 것도 다 제가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해당 콘텐츠마다 이제 메인 PD님이 다 이제 있으신 상황이고 그분들과 이제 협의해서 콘텐츠를 좀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이라는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입시에 대한 공감대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시에 되게 오래 박혀 있었고 수능을 5번이나 보고 너무 어렵사리 너무 운이 좋게 이제 고려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서 그게 저의 하나의 입시 문화 및 그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감대가 되었고 그것이 제 콘텐츠 브랜딩을 하는 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공부 입시 문화를 캐치해서 그것들을 정보화해서 그냥 정보 전달의 용도로만 콘텐츠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예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교육이나 러닝 콘텐츠는 웃음까지 혹은 이제 예능까지 생기는 경우가 적었던 반면에 저는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 저만의 좀 차별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처음엔 미미민우라는 채널이 브랜드였지만 이제는 김민우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Z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인플루언서. 최근 인플루언서로서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MZ라고 일컫는 소비층에 대한 그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은 채널이 재작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작년 기점으로 여러 방송들 그리고 연예인 특히 이제 아이돌분들과의 어떤 합동 콘텐츠들을 통해서 좀 다양한 모습을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입시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색채 혹은 뭐 진행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뻗쳐 나가서
저도 신기했고 그거를 받아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를 가지고 또 다른 또 메이킹을 하는 제작진 분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구나 충분히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한 와중에도 늘상 중심은 잡아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 채널은 제가 다 메이드를 하고 일반 기획방송사들은 선택을 받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늘상 또 계속 그 물망에 오르는 후보이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또 제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행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흔히 말하는 이제 MC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인데 진행자로서의 미인의 모습은 되게 장기적인 좀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최근에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아이돌을 꿈꿨었는데요. 접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네 접었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내에서 뭔가 저만의 콘텐츠 내에서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좀 탐구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5년 뒤의 모습은 교육 입시도 좋지만 계속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좀 엔터테이너로서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이 너무 재밌고 5년 뒤에도 저는 아직 이 일을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가 사전적인 의미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두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중에게 직관적이고 선명하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조차도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악플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거나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이제 각자 인플루언서들의 문화적인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